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확률 분포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에 확률의 개념을 같이 넣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통계가 어떤 데이터의 특성을 찾아내는 거라고 하면 확률이 가능성이잖아요. 따라서 데이터의 특성으로부터 어떤 전체를 예측하거나 또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진다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해보면 이 상황은 어때요? 앞면이 한 번 또 안 나오거나 두 번 던지니까 한 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 번, 두 번, 한 번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표로 만들어 본다면 이 x가 0, 1, 2의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횟수는 한 번, 두 번, 한 번이니까 전체는 네 번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얘를 우리가 상대도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이걸 이제 4분의 1 전체니까 전체 4분의 2, 4분의 1 전체 합은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전에 배웠던 이런 상대도수 분포표에서 결국 상대도수라는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특정한 사건의 이제 경우의 수가 되니까 이 경우는 결국 확률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상대도수의 개념으로 이제 바로 확률을 바로 이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x가 결국은 확률하고 연결되는 값으로서 얘를 확률 변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전체의 경우의 수는 바로 0, 1, 2가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확률이 연결이 됩니다. 확률이 연결되는 이 상황. 그래서 이거를 모든 사건들이 가질 확률을 표현하는 것 또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모든 값이 있고 그 x에 따라서 그것이 가질 확률을 연결한 이런 대응 관계, 함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네요. 자, 확률 분포는 이 변수의 성질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상 확률 분포라는 것과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이상 확률 분포는 방금 본 것처럼 뭐 주사위 뭐 동전 던지기라든지 아니면 뭐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셀 수 있는 경우, 셀 수 있는 어떤 변수들, 셀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한 게 바로 이상 확률 분포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 이 확률 변수에 따라서 연결되는 개념이 이건 확률이 될 텐데 이 확률을 변수에 따라서 연결되는 거라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 이런 용어로 보통 써봅니다. 그럼 확률 질량 함수가 가져야 되는 구체적인 성질을 살펴보면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체 확률 분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확률을 다 더했을 때 1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중요하고요. 부분적으로 xi부터 xj까지의 확률은 이거는 이산이니까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부분적으로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구한 걸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산이 아니라 다음 상황으로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 예를 들면 뭐 키라든가 몸무게 아니면 뭐 강수량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어떤 실수 형태로 표현되잖아요. 실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연속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변수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도 이전에 히스토그램이라는 형태로 그려봤는데요. 자, 계급을 이렇게 계급을 나누고 그 계급에 따라서 이런 도수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확장된 개념이 연속 확률 분포가 되는데 이 계급의 크기를 점점 줄여가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이 경우에 각각의 확률을 이 순간적으로 구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면 넓이로서 확률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넓이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 히스토그램에서 가져온다면 이제 상대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눠줍니다. 계급의 크기로 나누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 함수 값으로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드러난 요 fx라는 값은 곧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개념을 쓰게 됩니다. 얘는 어떤 값을 가지느냐? 역시 확률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전체 양수의 값을 가져야 되고요. 전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체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넓이가 다 1이 돼야 되겠죠.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니까.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바로 이 곡선과 AB로 둘러싸인 넓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은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이제
이 확률 분포에서 이제 기대값이나 표준 편차 한번 살펴보죠. 특히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서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제 기대값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대값은 평균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x가 가지는 값의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확률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확률은 이제 가능성이니까 x가 가질 가능성을 알고 있을 때 x는 평균적으로 얼마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되느냐, 기대되는 값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은 평균하고 같은 의미고요. 우리가 상대도수를 이용할 때 결국은 평균이란 것은 상대도수를 곱해주면 평균을 계산할 수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기대값, 확률을 계산할 때는 다 이렇게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바로 평균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분산은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뭐 그렇게 계산하면 될 텐데 이걸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방식대로 좀 줄여서 계산해 보면 2의 평균 제곱 그러니까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역시 분산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트를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x에다가 어떤 개수 a를 더하고 b를 더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수를 변환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x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알고 있을 때 1000x 플러스 500의 기대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럴 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은 자세한 내용 우리 책에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기대값은 개수를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ax 플러스 b 이렇게 볼 수 있고 분산의 경우에 b는 영향이 사라지고 제곱 vx, a 제곱 vx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표준 편차는 그냥 절대값으로 바로 계산하면 되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이산 확률 분포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때 x에 대해서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x에 대한 확률 일단 기대값과 분산을 먼저 계산해보고 y는 3x 플러스 2의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자, 기대값은 확률을 다 곱해줘서 더하면 된다 그랬죠. 구했고요. 자, vx는 x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바로 값이 나오고 루트 분산을 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그죠? 자, 변수 변환을 해보면 y의 기대값은 이 3x 플러스 2인데 개수가 그대로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2x 앞에서 계산했으니까 놓고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vx는 플러스 2는 상관이 없고 3이 있으니까 3의 제곱 vx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자, 시그마는 바로 표준 편차는 그대로 앞에 a만 그대로 계산해서 3 곱하기 시그마 x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